아무도 몰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어쩌면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2 서진아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코인 트레이더라고 부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오르내리는 숫자 그래프에 목숨을 걸죠. 익숙해진 줄 알았어요. 잠 못 자고 온몸이 쑤셔도 돈이 불어나는 걸 보면 견딜만 하다고. 그런데 언제부턴가 제 마음에 다른 구멍이 생겼습니다. 숫자와 이익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구멍. 남편이 있습니다. 박성규 54. 부동산 중개업자죠. 성규는 제게 좋은 남편입니다. 벌이도 좋고 잔소리도 많지 않습니다. 가끔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지만 그럴 때마다 전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래, 나도 바쁜데 그이도 일하느라 그러겠지. 그런데 말이죠. 저도 모르게 제 몸이 엉뚱한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43, 이준혁. 제 헬스 트레이너였던 사람. 처음엔 그저 운동만 했어요. 무너진 몸매를 되찾고 싶어서 코인에만 매달려 굳어버린 제 몸을 다시 깨우고 싶었습니다. 준혁은 저보다 9살이나 어렸지만 운동할 땐 제가 아이 같았습니다. 누나, 여기 힘주셔야 해요. 그의 낮은 목소리가 제 몸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운동이 끝나고 샤워실 앞에서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준혁이 먼저 다가왔고 전 피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할 비밀이 시작된 순간 처음엔 죄책감이 컸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이 차려준 밥상 앞에 앉으면 입에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란 게 참 간사하죠. 죄책감은 곧 아찔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준혁의 손길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럴수록 남편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성규도 뭔가 이상했습니다. 최근엔 주말에도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늦게 들어와서도 핸드폰만 붙들고 씻자마자 잠들었습니다. 전 늘 묻고 싶었습니다. 당신 어디 갔다 온 거야?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저도 같은 처지니까요. 사람 마음은 참 웃깁니다. 나만 그러면 억울하고 불안한데 서로가 같다고 생각하면 조금은 편안해집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실한 건 없습니다. 혹시나 하는 의심만 제 가슴을 쿡쿡 찌릅니다. 그날 밤 준혁과 호텔방에 누워 있을 때 문득 성규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누워 있을까요? 누구 품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생각할수록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들키면 안 돼. 이건 절대 들키면 안 돼. 스스로에게 수백 번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들키길 바라는지도 모릅니다. 저만큼이나 그도 무언가 숨기고 있기를. 그게 아니라면 이 외로움은 온전히 제 몫이 될 테니까요. 준혁은 자주 말합니다. 누나,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그의 팔에 안겨 있을 땐 코인 시세도 집 대출도 모든 게 사라집니다. 숨결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 순간만은 살아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성규와의 잠자리는 언제부턴가 없습니다. 몇 달째 서로 몸을 피하고 있습니다. 가끔 남편의 셔츠에서 낯선 향기가 납니다. 예전 같으면 당장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제가 할 말이 없으니까요. 그 사람도 저처럼 느낄까요?
내가 모르는 어딘가에서 누군가와 깊은 물에 빠져 있는 듯한 그 느낌. 이 집은 서로의 비밀로 돌아갑니다. 밥상 위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웃음이 오갑니다. 하지만 가끔 성규의 눈빛이 낯설게 빛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혹시 다 알고 있는 걸까? 설마 아닐 거야. 하지만 사람 마음은 그걸 바라기도 합니다. 서로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면서도 이상하게 서로에게 더 잘해주게 됩니다. 이게 사랑일까요? 아니면 마지막 방어일까요? 저는 아직도 모릅니다.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저 오늘 밤도 준혁의 팔을 찾을 뿐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아무렇지 않게 성규의 아침밥을 차릴 겁니다. 이게 제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서로에게는 말 못할 비밀 하나쯤 있어야 사람이 버텨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 이야기가 조금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저는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내일도 코인 그래프는 저를 흔들어 놓겠죠. 그리고 그 흔들림 사이에 저만의 비밀이 자랍니다.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기를. 하지만 어쩌면 그날은 정말 이상한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코인 차트는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익숙한 두려움이 오늘따라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남편 성규는 아침밥을 먹고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 흐르는 정적이 너무 묘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계속 슬쩍 훔쳐봤습니다. 입은 다물고 있지만 마음은 똑같은 질문만 맴돌고 있었을 겁니다. 너도 뭔가 숨기고 있지? 그날 저녁 저는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은 안 돼요. 그는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왜? 저도 모르게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냥 누나도 조심해야죠. 그는 이유를 대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텅 빈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갑자기 남편의 차키 소리가 현관문 너머로 들렸습니다. 성규는 늦은 밤 무슨 일인지 방에 들어오지 않고 거실에 앉아 한참 동안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작게 웃는 소리가 귀에 걸렸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디에 다녀왔을까? 소파에 기대 앉아 성규의 등을 바라봤습니다. 우린 서로를 너무 잘 압니다. 숨길 수 없는 떨림이 어깨를 타고 전해져 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커피를 타다 주었습니다. 요즘 힘들지? 그 말 한마디에 제가 준혁에게서 도망갈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죄책감은 점점 이상한 애정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제게 어느새 운동 파트너를 넘어 진짜 연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운동복 냄새가 제 코끝에 맴돌았습니다. 손목을 잡아주던 거친 손, 운동 끝나고 숨이 차오르면 귀에 대고 속삭이던 말들. 누나, 조금만 더 버텨요. 그 말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준혁과 새벽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서로 핑계를 대며 호텔방을 잡았습니다. 커튼을 닫아도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날따라 준혁은 제게 더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숨결에 숨어있던 외로움이 터져나왔습니다. 누나, 무섭지 않아요? 준혁의 눈이 물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조금은. 제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그날 새벽 준혁은 제 머리칼을 쓸어내리며 누나, 멀리 가고 싶어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순간 웃음이 났습니다. 멀리 간다고 문제가 사라질까요? 집에 돌아가는 길 핸드폰 화면에 남편의 부재중 전화가 10통이나 찍혀 있었습니다. 왜 전화를 했을까?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성규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그 물음은 너무 담담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이 저절로 튀어나왔습니다. 친구랑 잠깐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성규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뒤로 며칠 동안 남편은 저에게 이상할 만큼 다정했습니다. 퇴근 후엔 좋아하던 딸기 케이크를 사오기도 했습니다. 어색한 웃음이 식탁 위를 맴돌았습니다. 우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로가 조금씩 알아간다는 걸 마음으로만 느꼈습니다. 준혁과의 관계는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운동이 끝나면 차 안에서 서로를 탐했습니다. 어린 남자의 뜨거운 입술이 제 목덜미를 스칠 때 숨죽여 웃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갈까? 머릿속에선 늘 같은 물음이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선 너머에 서 있었으니까요. 한밤중에도 성규는 잠에서 깨어 제 옆모습을 보곤 했습니다. 그 눈빛은 낯설고 무겁고 어딘가 다정했습니다. 그럴 때면 제 심장은 조용히 무너지곤 했습니다. 서로 알고 있을까? 알아도 모르는 척하는 걸까? 준혁의 침대에서 이 생각을 할 땐 가끔 몸이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금지된 걸 할수록 더 살고 싶어집니다. 더 간절해집니다. 저는 이제 남편의 시선에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그의 시선 너머에 또 다른 여자가 있을 거라는 묘한 안도감이 가슴 깊이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이게 우리 부부가 끝까지 살아남는 법일까요? 아니면 아주 느린 종말일까요? 그 누구도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답을 찾고 싶지 않습니다. 준혁의 손이 제 목을 타고 내려올 때 모든 의문은 숨결로 바뀝니다. 남편의 무언의 시선도 준혁의 젊은 체온도 모두 저를 살게 합니다. 어쩌면 이건 서로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 누구도 모른 척 해야만 합니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왔습니다. 새벽부터 창문에 빗방울이 계속 부딪혔습니다. 저는 새벽까지 코인 차트를 보다가 너무 지쳐 잠들어 버렸습니다. 핸드폰 진동이 머리맡을 울렸습니다. 준혁, 밤새 5통의 부재중 전화, 몸을 일으키는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 성규였습니다. 옷이 흠뻑 젖은 채로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나 할 말 있어. 그 한마디에 숨이 막혔습니다. 성규는 젖은 옷을 아무렇지 않게 벗고 수건으로 머리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앉았습니다. 우리 서로 솔직하게 하자.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뭘 말하려는 거야? 제 목소리는 너무 작게 떨렸습니다. 성규는 테이블 위에 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제게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영장, 파라솔 밑 여자의 긴 머리카락이 성규의 어깨에 기대 있었습니다. 정나영, 남편의 수영 강사 이름이 입안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성규는 제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근데 나도 너한테 할 말 있어. 저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 속엔 준혁과 찍힌 사진, 헬스장 주차장, 서로를 꼭 껴안은 모습. 성규의 눈에 작은 웃음이 번졌습니다. 역시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울컥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둘 사이에 묘한 공기가 돌았습니다. 누구도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비명도 욕설도 없었습니다. 대신 숨이 막힐 만큼 침묵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성규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이혼할까? 그 질문은 너무나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 성규는 살짝 웃었습니다. 왜? 저도 모르게 입술이 떨렸습니다. 당신이 필요해. 우리한텐 서로가 필요해.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준혁의 팔에 안길 때는 다른 여자와 남편의 향기를 지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규와 마주 앉아 같은 밥을 먹을 땐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나도 그래. 성규는 제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아? 응, 이상해. 둘 다 웃음이 났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소파에 앉아 와인을 따랐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같이 마시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성규가 물었습니다. 계속 볼 거야? 그 질문은 준혁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솔직해야 했습니다. 응, 당분간은. 성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둘은 마주보며 와인잔을 부딪혔습니다. 서로가 너무도 낯설어 보였지만 그 낯설미 오히려 우리 사이를 단단히 묶어주었습니다. 누구한테도 들키지 말자. 그래. 그게 우리 부부의 새로운 약속이었습니다. 바람이 부는 창문 너머로 빗소리가 더 거세게 들렸습니다. 가끔은 서로에게 말하지 않은 비밀이 더 단단할 때가 있습니다. 성규는 제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습니다. 너무 외로워하지 마.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무너뜨렸습니다.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죄책감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비밀을 품어줄 수 있는, 어쩌면 이 세상 단 한 사람에게 내 마음을 내어준 듯한 희미한 안도감이었습니다. 성규는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다음 주엔 같이 여행 갈까? 좋아. 우린 서로의 비밀을 가슴 깊이 감춘 채 여전히 부부로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기로 약속했습니다. 창밖 빗소리는 조금도 멈출 줄 몰랐습니다. 마치 이 밤이 끝없이 이어질 것처럼. 저는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걸 배신이라 부를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건 가장 솔직한 방식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서로에게 가장 충실할 수 있는 방식. 비밀이 사라지면 우린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준혁의 팔에 안기고 내일은 성규의 손을 잡을 겁니다. 비밀은 때로 사랑보다 더 강합니다. 그리고 그걸 우린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부부는 이상할 정도로 편안해졌습니다. 누구도 서로를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핸드폰도 이젠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자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주말이면 성규는 수영장에 다녀온 뒤
웃으며 케이크를 사왔습니다. 저도 헬스장에 가기 전 남편의 커피를 타주었습니다. 준혁은 여전히 운동이 끝나면 제 몸을 조용히 흔듭니다. 샤워실 안에서 들리는 젖은 숨소리는 여전히 제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누나, 이제 안 무서워요? 그의 물음에 이젠 웃으며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응, 안 무서워. 저는 준혁에게 더 많은 걸 말하지 않습니다. 그도 묻지 않습니다. 우린 서로에게 딱 필요한 만큼만 나눕니다. 나머지는 성규에게 돌아가 안깁니다. 한 번은 성규가 저를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영이랑 제주도 갈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말이 질투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끔은 나영이에게 고맙기까지 했습니다. 그녀가 성규를 덜 외롭게 해주니까요. 저도 준혁과 1박 2일로 강릉에 다녀왔습니다. 바닷가에서 준혁은 제 손을 잡고 파도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젊은 그의 등에 얼굴을 파묻고 그동안 숨겨왔던 답답함을 털어냈습니다. 누나, 우리 계속 이렇게 지낼 거예요? 그의 물음은 언제나 같습니다. 응, 조금만 더. 저는 그 대답이 언제까지나 조금만 더일 걸 알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기차 안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성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기차 탔어.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조심해서 와. 그리고 집에 도착했을 땐 따뜻한 국이 식탁 위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서로의 냄새를 지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서로를 더 소중히 다루기로 했습니다. 밤이 되면 우린 같은 침대에 누워 TV를 보며 사소한 얘기를 나눕니다. 어쩌다 손끝이 스치면 조용히 잡아줍니다. 언젠가 성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다. 저도 웃었습니다. 응, 이상한 부부야. 하지만 누구보다 서로를 잘 아는 부부. 누구보다 서로를 놓지 않는 부부. 그리고 서로의 빈틈을 조금씩 채워주는 아주 단단한 동지 같은 부부. 준혁은 여전히 제 몸을 사랑해줍니다. 그의 젊은 피는 제게 잊었던 숨결을 되돌려줍니다. 나영도 성규에게 아직 애틋한 눈빛을 보내는 걸 압니다. 가끔 나영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 남편이 웃는다고. 하지만 그런 말은 꺼낼 수 없습니다. 이런 모양의 사랑이 밖에 드러나면 모두가 비웃을 테니까요. 사람들은 우릴 부끄럽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저에겐 이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상하다고요? 누군가의 도덕 잣대엔 맞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삶이 무너질까요?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오르내리는 코인 차트, 거기서 번 돈으로 준혁에게 작은 시계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누나, 이거 왜 줘요? 기념이야. 그는 웃으며 손목에 찼습니다. 반짝이는 금빛 시계가 헬스장 거울에 비칠 때마다 제 가슴은 아직도 쿵 하고 뛰었습니다. 성규는 나영과의 여행 사진을 제게 슬쩍 보여줍니다. 바닷가에서 활짝 웃고 있는 성규의 얼굴. 저는 그 사진을 조용히 저장해 둡니다. 언제까지 이 판이 계속될까요? 아마도 언젠가는 누군가 먼저 손을 놓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때까지는
이 비밀을 품고 서로의 삶을, 서로의 허물을 조용히 덮어주려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비밀이 무너진다면 그땐 둘이서 웃으며 떠날 겁니다. 가끔은 이 모든 게 꿈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깨어보면 또 같은 자리, 성규는 제 옆에 있고 준혁은 오늘도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린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게 좋습니다. 이상한 부부라고 사람들은 말하겠죠. 하지만 저와 성규는 서로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합니다. 준혁은 여전히 제 몸에 따뜻한 숨을 불어넣어 줍니다. 성규는 나영과 푸른 물속을 헤엄치며 늦은 청춘을 만끽합니다. 가끔 성규는 나영과 찍은 사진을 슬쩍 제게 보여줍니다. 저도 웃으며 준혁과 찍은 바다 사진을 그에게 보여줍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괜찮아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저는 좋습니다. 부부로 산다는 건 서로의 비밀을 품어주는 일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모르는 밤이 있어도 아무렇지 않게 웃을 수 있는 것, 그게 우리의 방식입니다. 가끔 성규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합니다. 우리 끝까지 가자. 그 말은 서로를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준혁은 여전히 언젠가 떠날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지금은 아닙니다. 나영도 마찬가지겠죠. 서로의 욕망을 조금씩 빌려주면서 서로의 허물을 조용히 덮어주는 것, 그게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이유입니다. 언젠가 네 사람이 같은 자리에서 웃으며 마주 앉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럴 겁니다. 서로의 상처를 조용히 쓰다듬으며 조금 더 웃을 겁니다. 오늘도 성규와 같은 이불을 덮고 그의 등을 가만히 쓰다듬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준혁과 헬스장 샤워실에서 또 다른 숨결을 나누겠죠. 모두가 욕할지라도 이게 우리에겐 가장 솔직한 사랑입니다. 부부란 가끔은 잔인하게 솔직해야 오래 간다는 걸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공감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로 당신의 비밀도 조금 나눠주세요. 이상한 부부 서진아와 박성규의 이야기는 오늘도 조용히 계속됩니다.